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국가기록원 송혜연 사무관입니다. 반갑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기록관리 세미나에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사는 국가기록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국가기록원이 주최하고 국가기록원과 한국기록학회, 한국기록관리학회가 공동 주관하는 2026년 기록의 날 기념 기록관리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내외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전부 소개해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기록학회 이호신 학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기록관리학회 김지연 학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국가기록원 이용철 원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세미나 일정에 대해 간단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국가기록 원장님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축사와 기념 촬영이 있습니다. 이후 2개 세션으로 진행되며 각 세션별로 발표와 토론이 이어지겠습니다. 다음은 이용철 국가기록 원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원장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국가기록원장 이용철입니다. 오늘 그 2026년 기록을 날에 맞이하여 기념하는 우리 기록 관련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기록의 날 기념 행사에는 이제 각 분야의 이제 기록인들을 모시고 유공자 포상과 우수 사례 공유하는 것을 이제 중심으로 행사를 해왔습니다. 앞서 일부 행사에서 보셨지만 이제 2019년에 법에서 제정을 하고 20년부터 해서 이제 올해 7번째 되는 행사인데요. 이제 좀 더 한 단계 또 발전시켜 나가서 올해부터는 우리나라 기록 관리 분야의 우리 대표적인 우리 한국기록학회 우리 여기 오늘 김재현 회장님도 오셨고요. 그다음에 기록관리학회 이호신 회장님도 오셨는데 함께 두 학회와 함께 기록관리의 발전 방향을 위한 학술 토론을 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함께 하신 여러분들이 이제 더 잘 아시겠지만 기록은 과거와 현재 미래를 이어줄 뿐만 아니라 어떤 기관이나 개인의 행위나 사실을 입증하는 아주 중요한 자산입니다. 기록의 날을 맞이하여 전문가 여러분들과 기록의 가치와 기록 관리의 발전 방향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함께 하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늘 세미나를 함께 주관하시는 두 학회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과 또 발표를 맡아주신 우리 박종현 한국기록 전문가협회 회장님 그리고 전북대학교의 오효정 교수님 그리고 토론을 이끌어 주실 이영남 교수님과 박진호 교수님 그리고 각 주제별 토론에 참여해 주실 토론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세미나의 첫 번째 주제는 나눠드린 자료집에도 있지만 공공기록물 전부 개정 20년의 성과와 과제입니다. 지난 1999년 법률로 처음 제정되어 법 명칭은 이제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제정이 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2006년도에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로 명칭이 이제 개정이 되면서 그 내용도 대대적으로
개정하는 전부 개정이 있었고 오늘로서 딱 20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에 따라 법의 적용 범위도 대폭 확대되고 전자기록관리 체계 구축, 기록물의 공개와 열람 강화, 기록관리 기준표 도입이라든지 지방기록물 관리기관 설립의 의무화 등을 규정하는 등 많은 발전이 이루어왔습니다. 오늘 이 첫 번째 세션에서는 지난 20년의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두 번째 주제는 AI 시대 국가기록관리 체계의 혁신입니다. 여러분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 사회 전반에 확산되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은 기록물의 생산, 관리, 활용 전반에 걸쳐서 새로운 가능성과 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세션에서는 이러한 변화에 우리 기록관리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오늘 세미나에서 발표와 토론을 통해 제시되는 다양한 의견과 제언은 우리나라 기록관리 제도의 발전에 소중한 자원이 될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오늘 세미나의 성과를 국가 기록관리 발전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세미나가 활발한 논의와 풍성한 교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가기록 원장님의 개회사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축사가 있겠습니다. 이호신 한국기록학회장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기록인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 함께해 주신 그 여러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한국기록학회장을 맡고 있는 한성대학교 이호신입니다. 먼저 그 법정 기념일인 기록의 날을 맞이해서 대한민국 기록관리의 중추인 그 국가기록원과 그리고 저희 학회와 또 그 저희의 그 학문적인 동반자인 기록관리학회가 함께 이렇게 그 학술대회를 개최할 수 있기 뜻깊은 학술대회를 개최할 수 있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마련을 하기 위해서 애써주신 국가기록원 이용철 원장님과 공동 주최를 위해서 지혜를 모아주신 김지연 학회장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그 발표와 토론에 애써주시는 모든 선생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될 주제는 크게 두 가지죠. 공공기록물법과 관련되는 이야기고요. 또 한 가지는 그 AI인데 이 두 가지는 사실 그 오늘 우리에게 그 맞닥뜨린 가장 그 중요한 그 과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공공기록물법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뭐 오늘 이야기가 되는 그 공공기록물법 같은 경우는 그 얼마 전에 사실은 국가기록원에서 그 공공기록물법을 좀 개정을 하려고 하는 그 시도들 같은 것들이 조금 있었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충분한 어떤 논의라든가 의견 수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이 진행이 돼서 사실은 학회라 그 현장에서 그 굉장히 그 우려의 목소리들 같은 것들을 그 표출을 한 바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우려가 그 지난 겨울에 저희가 그 기록관리 단체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공공기록물법이 앞으로 어떻게 개정돼 나가야 될 건가 하는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고요. 오늘 그 발표의 그 가장 중요한 내용은 지난 겨울에 저희가 그 기록관리 그 단체 협의회 그 법제위원회에서 논의가 됐던 사항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앞으로 그 공공기록물법이 어떻게 개정되고 발전되어 나가야 하는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굉장히 역설적이게도 그러니까 국가기록원의 그런 행보가 이제 저희를 이렇게 함께 이 자리에서 모여서 그런 이야기들 같은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굉장히 소중한 기회들로 연결이 된 것 같아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는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공동의 발걸음으로 진행이 됐으면 하는 그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야기가 될 주제는 이제 AI인데요. AI는 우리에게 그 굉장한 그 기회인 동시에 그 위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진행이 되는 굉장히 많은 부분의 업무들을 AI를 통해서 그 손쉽게 해결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들이 우리 기록 전문가들의 영역을 잠식해 들어오고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 우리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가야 되는지 이제 오늘 여러 치열한 논의들이라든가 토론을 통해서 함께 그 지혜를 모아 나가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무쪼록 치열하고 풍부한 논의가 돼서 우리 기록 관리와 학계가 함께 발전해 나가는 소중한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학회장님 축사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국가기록 원장님, 학회장님, 발표자님, 토론 좌장님, 토론자님들께서는 안내에 따라 무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록 원장님, 학회장님, 발표자님, 토론자장님은 앞줄에 서주시고 토론자분들은 뒷줄에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장례를 정리한 후 바로 주제 발표를 시작할 예정이니 참석자께서는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일주제 발표는 공공기록물법 전부 개정 20년 성과와 과제라는 주제로 박종현 한국기록전문가협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발표자님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자께서는 2021년부터 한양대 사학과 겸임교수로 재직하시고 2021년부터 한국기록전문가협회장을 맡아 후양 양성과 기록관리 전문성 제고를 위해 활발한 역할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한국기록전문가협회 박정현입니다. 네, 오늘은 제 발표 주제는 공공기록물법 전부 개정 20년의 성과와 당면 과제라는 것으로 이야기를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앞서 원장님들 말씀 주셨고 얘기가 나왔지만 올해는 공공기록물법이 개정된 지 20년이 된 해입니다. 20년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고 이 변화 속에서 저희는 새로운 제도를 모색할 시기가 됐다라고 판단하에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크게 전부 개정의 2006년 전부 개정의 배경과 의의, 지난 20년의 성과, 그리고 문제점과 당면 과제 이런 순서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2006년 전부 개정의 배경과 의의에 대해서 먼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06년 공공기록법 전부 개정은 국가기록관리 철학의 전면 전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서행정의 시대에서 기록관리의 시대로 본격적인 변화가 나타난 시기가 2006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006년 공공기록물법 전부 개정의 배경, 사실 사회적 변화가 가장 큰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이들 아시다시피 참여연대와 세계일보에서 기록이 없는 나라 보도를 하게 되고 이 보도를 기반으로 사회적 문제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민단체들도 함께 연대하면서 문제를 계속 이야기하게 됐고, 당시 참여정부에서는 국가적 기록관리 문제에 대한 해소를 위해서 기록관리 혁신 로드맵, 국가기록관리 혁신 로드맵을 2000년에 만들게 되고, 결과적으로 법 전부 개정의 동력이 마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2006년 공공기록물법 전부 개정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시기는 국가기록관리의 철학의 전면 전환을 의미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명칭에 대한 변경, 많이들 아시겠지만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로 바뀌게 되죠. 그리고 범위 또한 확장되게 됩니다. 이전에는 공공기관 위주로 했던 기록물 관리가 국가적 보존 가치가 있는 민간 기록물까지 포함하면서 기록관리 대상이 확장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철학적 변환입니다. 행정부산물로 여겨졌던 소위 문서관리, 기록관리가 이제 민주주의의 증거이자 공적 책임의 산물로서 더 확장되게 된 것입니다. 즉 2006년의 법 개정은 단순한 법령 정비가 아닌 시세상을 반영한 국가기록관리 철학의 전면 전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20년의 성과는 어떠했을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객관적 지표나 수치화되는 성과라고는 보기는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정 부분 수치화되는 것도 있지만 어떤 일정 부분은 사회현상적으로 보이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크게 외형적 성과를 5가지라고 좀 놓고 보고 싶은데, 첫 번째는 법제 생태계 완성입니다. 이전에는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하나 있던 것이 이제는 대통령 기록물법, 대통령 기록관리가 본격화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낙후 표준 체계 구축입니다. 법제도에 있었던 표준이 만들어지지 않았던 시기가 있었죠. 이 시기를 이제 극복하게 되는 게 이 2006년 개정의 특징이고, 기록관리 기준표, 그리고 이외에 지방 기록 관리에 대한 조례도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법 생태계가 완성되어가는 단계라고 성과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록관리 거버넌스 체계 부분입니다. 국가기록관리위원회나 전문위원회가 만들어지면서 이제는 기록관리도 정부 주도가 아닌 거버넌스 체계가 만들어졌다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또 국가적 차원의 기록관리 아젠다도 확정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부분은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설립입니다. 1999년 법이 만들어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설립의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립이 순탄치만 않았죠. 하지만 2018년 경상남도 기록원을 시작으로 서울기록원, 청주기록원을 중심으로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립이 최근에 들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올해 국회기록원이 설립되면서 이제는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을 넘어서서 연구기록물관리기관, 아카이브가 다양화되는 특징도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전자기록관리 인프라 구축입니다. 생산 단계부터 RMS, 캠스를 이루어지는 3단계 체계, 전자기록관리 체계가 법 제정 이후에 완비되게 되었고요. 기록도 더 이상 물리적 기관이 아닌 논리적 기관 체계도 만들어지게 됩니다. 다섯 번째 큰 성과라고 볼 수 있는 부분, 이건 동시에 한계가 될 수 있을 부분이지만 기록학이 독립적 학문으로서 자리 잡기 시작했고 전문 인력이 양성이 됐던 부분도 큰 외형적 성과, 성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국에 이제 대학원이 25개, 27개 정도 있게 됐고요. 전문요원 자격자가 약 3,300명, 3,4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기록관리 연구직렬이 승선되면서 전문가들이 현장에서 일할 수 있게 되는 구조도 만들어지게 되면서 약 1,200명 이상이 배치되어 있는 형태고요. 기록관 설치 대상 기관도 좀 공공 영역에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외형적 성과와 더불어서 이제 좀 세부적으로 좀 살펴보자면은 기록의 생산부터 서비스 단계를 좀 나눠서 보려고 합니다. 생산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 생산 즉시 기록을 등록시킨다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기록에 등록이 되지 않아서 폐기된 임의 폐기 은닉을 막을 수 있었다는 것, 그리고 주요 기록, 특히 회의록, 속기록의 생산 의무가 강화되면서 기록의 무단 폐기를 방지할 수 있는 주요 의사결정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겠다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분류와 평가의 경우는 BRM 기반의 기록관리 기준표의 도입을 통해서 평가 체계가 안정화됐다는 부분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2010년대 후반, 20년대 들어가서는 기록물 폐기 금지 제도도 도입되면서 국가기록원 중심으로 기록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수단도 확대되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06년 법제도 안에서는 기록물의 보존 시설 장비 규정도 한 단계 변화하면서 각급 기관의 기록관이나 연구기록물관리기관에서 기록물 보존 시설을 구비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도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비스 측면에서는 30년 공개 원칙을 기반으로 하고 5년 주기 공개 재분류도 의무화되면서 기록을 공개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는 것도 의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업무적인 것 말고도 저희가 살펴봐야 될 부분은 이 기록 문화에 미친 영향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록이 없는 나라에서 기록하는 국가라는 담론이 형성됐다는 것이고,
기록이 국가의 핵심 의제로 격상되었다는 것입니다. 과거엔 행정의 일부였던 것이 국가의 주 정책에 반영되기 시작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기록과 관련된 시민사회 단체가 성장하겠다는 부분입니다. 정보보기센터를 비롯해서 전문가 협회, 기록관리 단체협회 등 다양한 시민사회 단체가 활동하면서 더 건강한 기록 문화를 만드는 데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공공 영역에서 잘 이제 놓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민간 지역의 다양한 기록 활동들도 크게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2010년대 이후로 아카이브 붐이 일어나고 개인 기록이나 일상 기록, 마을 기록 등의 다양한 기록 활동들도 커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게 산업 생태계입니다. 엄청 큰 규모는 아니지만 기록 관리가 의무화되면서 기록 관련 컨설팅이나 다양한 아카이브 사업 등을 참여하는 산업 생태계가 형성되면서 자생적으로 20년 동안 기록 문화는 조금씩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20년의 그 변화 발전 성과 속에서도 나타난 문제점들은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당면 과제들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저는 이제 기록관리단체협의회 법제위원회 보고서를 기준으로 모든 걸 다 담지는 않습니다. 그 중에 이제 누적되었던 이야기 중에 6개 과제 정도만을 일정 부분 제시하고 논의를 좀 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은 이제 기록학회에서 별도로 학술대회를 준비하고 계신 부분이 있어서 향후에 구체적인 사안은 기록학회 학술대회에서 또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크게 6가지 과제라고 제가 제시드리고 싶은 것은 기록의 획득 및 관리 대상 범위의 확대, 두 번째는 평가제도, 세 번째는 국가기록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부분, 네 번째는 이제 두 번째 발표랑도 연관되지만 그 전자기록관리의 고도 AI 혁신 부분, 다섯 번째는 기록물 관리 기관의 기능 변화와 인력 부분, 마지막이 이제 민간 기록 문화 지능 관련된 부분입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보다는 좀 빠르게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가장 먼저 이거는 모든 분야에 계속 걸리겠지만 관리 대상 기록의 확대 변화 부분입니다. 기록관리 기준표 체계 안에서는 전자문서 중심의 그 협소한 기록의 정의를 바탕으로 기록을 관리하고 생산하게 됐었습니다. 근데 뭐 AI 시대, 어떻게 보면 디지털 시대를 넘어가면서 생산되는 기록의 유형의 다양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뭐 데이터나 메신저, SNS 등등을 통해서 다양한 기록이 생성되고 있는데 이 기록들은 현재 그 관리 대상 기록에 포함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이 법 정의에 어떻게 보면 연결되는 문제 있는데 공적 영역의 기록을 포괄시키기 위해서 기록의 정의, 기능, 목적 중심으로 좀 변환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다양한 기록들을 생산 단계부터 관리할 수 있는 대상으로 확대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는 생산현황 통보 제도 같은 경우는 이 자동화된 생산현황 통보 체계를 구축해서 AI 체계와 연계된다면은 다양한 기록을 생산하고 관리하는데 좀 통제나 실무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폐기금지 제도 같은 경우는 2020년 전에 만들어진 제도로서 국가기록원의 폐기금지를 위한 되게 중요한 제도였습니다. 현재는 유명무실화되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전문성이나 독립성이 상당히 많이 결여된 형태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는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기록원이 독립적, 선제적, 전문적 폐기금지 결정권을 시행할 수 있는 제도적 변화도 필요하게 된다고 볼 수 있고요. 주요 기록의 생산과 관련해서는 뭐 회의록, 속기록 의무 강화도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정책 결정 과정의 주요 기록들이 기록으로 남길 수 있도록 하는 방식도 요구되기 때문에 이런 기록들이 생산되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이런 기록이 생산되지 않았을 때 부존재를 입증할 책임도 일정 부분 공적 영역에 지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평가제도입니다. 국가기록원 평가제도 같은 경우는 현재 단위과제 중심의 미시평가 형태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기록의 관리 대상 확대가 된다면은 이런 새로운 유형의 기록에 대한 평가 기준 자체가 부재한 형태로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국가적 차원의 거시적 선별평가 기준을 수립하는 게 필요하고 유형별 평가 등 정책도 요구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기록관리 기준표는 당연히 재설계돼야 될 부분이 존재한다고 보여집니다. 오분류 오편처를 넘어서서 새로운 기록을 포괄할 수 있는 기록관리 기준표의 재설계는 당면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연구기록물기관 재평가인데요. 이 부분은 연구기록물관리기관에서 기록물 평가 부분이 현재 너무 제도상으로 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연구 설정된 기록들에 대한 재평가 기준이나 방법도 변경에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세 번째는 기록관리 체계 개선입니다. 이 중에 저희가 이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과거사위원회 기록관리 체계 개선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국민의 권리와 인권 보호를 위해서
과거서 관련 기록들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현재 근데 이 기록들은 한시기구의 특성상 전담 인력이 없게 되고 한시기구가 종료된 이후에 국가기록원에 이관돼서 관리되는 형태입니다. 또한 조사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프로세스도 마련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과거사 기록 전담 인력 기준도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다음에 피해자 유족의 적금권 보장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 통합관리 체계의 구축도 요구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전담 조직이나 아카이브까지도 생각해야 되는 시기라고 보여지고요. 공개관리 제도 같은 경우도 기록 공개 원칙을 현행 법 체계에는 공개 원칙이 천명되어 있는 부분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법령 체계 안에서 기록 공개 원칙을 기반으로 공개 제보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방식도 논의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기록정보 서비스 같은 경우는 기록관 단위에서는 기록의 활용에 대한 부분이 그렇게 법적 명시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해서 기록 활용 의무의 법제도 명시도 필요하고 이렇게 됨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기록의 활용 서비스가 확장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네 번째 부분은 전자기록관리 고도와 AI 기록관리 혁신인데 이건 두 번째 발제에서도 많이 다루실 거기 때문에 간략히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 AI 기록관리 거버넌스 구축, 기록 데이터와 기교가독형 생산 부분은 가장 중요한 건 AI 시대에 필요한 것은 공적 영역의 기록이 데이터화되는 것이 핵심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과정을 어떻게 설계하느냐, 그래서 AI에 대한 기록관리 대응 방안,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법적 근거, 윤리적 거버넌스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전자기록의 원본 효력 인정이나 장기 보존 증거 기준 정립 같은 것도 제도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다섯 번째 부분은 그 기록물 관리 기관의 역할 변화 부분입니다. 과제 안에서 보실 수 있는 부분은 국가기록원의 독립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십수년 넘게 계속 이야기한 부분이지만 행정안전부 종속 구조가 지속된다면은 정치적 개입 구조에 추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독립기관이나 독립위원회 체계의 전환도 충분히 검토해봐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요. 기록관 같은 경우도 3단계 체계 안에서의 중간관리기관을 좀 넘어서는 아카이브 기능까지 역할까지 확대할 수 있는 것도 제도적으로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 속에서 또 하나 검토돼야 될 게 지방기록물 관리의 역할하고 위계입니다. 지방기록물 관리기관이 현재 만들어지고 있고 아직 10여 개도 안 된 상황이지만 전반적으로 이 지방기록물이 만들어진 지역과 아닌 곳의 소위 기록관리 격차 수준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이 지방기록관리기관이 기초단위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의 의무화가 필요하고요. 이 기관 단체들 간의 협의체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다음이 전문가 양성 자격제도 승진 이런 부분인데요. 어떻게 보면 여기 오신 많은 소위 전문가분들은 가장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 공공기록물법이 제정되고 이제 한 20년 동안 1인 기록관 구조를 타파한다고 노력했지만 많이 아직도 남아있게 됩니다. 계약직, 임기직 채용은 지속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업무 연속성이나 기관의 기록 단절은 커지고 있습니다. 승진의 부분에도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니까 현업에 계신 분들도 의욕도 잃어가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지금부터 당장 기록관리 전문위원 제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교육과정부터 전문위원 명칭, 그다음에 자격 요건까지 이걸 기반으로 1인 기록관 구조 재편까지도 본격적으로 논의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보면 현장에 계신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못한다면은 기록관리 제도 안에서의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여섯 번째는 민간기록 문화 진흥입니다. 민간기록 이야기는 사실 이제 거의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민간기록 관리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어떻게 하면 더 기록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을까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 문제점 속에서 가장 핵심은 공공 영역이 민간의 기록 관리를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가, 어떻게 보조할 수 있을까가 핵심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현대 공공기록관리법에는 민간에 대한 기록 관리 지원이나 제도적 보조 장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 이제 이슈가 거버넌스 체계를 어떻게 만들어지냐가 핵심인데 우선적으로 해결 방식 중에 하나는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이런 전문위원회 같은 게 설치되고 관련 논의가 진행된다면 상당히 좀 좋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이와 더불어서 이 국가 차원, 공공 차원에서 민간 기록 문화 진흥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기록관리는 한 분야에서만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공공 영역과 더불어서 민간에서의 발전,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 차원에서나 아니 문화적 차원에서 기록문화 진흥을 위한 노력이 지속화돼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앞서 지금까지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은 뭐 성과와 과제라는 것에서 그냥 크게 정리해서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뭐 토론 시간에 더 많은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발표를 마무리하기 전에 그 당면 과제와 더불어서 좀 정리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좀 넣었던 부분입니다. 20년의 성과, 20년의 한계, 다음 20년. 짧으면 짧고 길다면 깁니다. 20년의 성과는 기록이 국가 아젠다로 격상되고 전자기록 인프라, 뭐 기록문화 토대가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하지만 20년 동안 제도의 틀은 갖춰졌으나 실질적인 실효성은 거기 따라가지 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20년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새로운 시대를 맞아서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 거고 어떻게 보면 제도적으로는 공공기록물법의 전면적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것이 당면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 말고도 많은 분들은 동의하시는 부분입니다. 제도적 변화가 필요 없다면은 새로운 20년, 새로운 단 1년도 만들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공공기록물법의 전면 개정을 위해서는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부분은 민간 거버넌스입니다. 뭐 앞에 학회장님들도 말씀 주셨고 하지만 그 민간 거버넌스 체계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06년 법 개정하고 2000년 법 개정 체계가 왜 성공할 수 있었느냐? 뭐 성공이라고 자평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참여정부에서 로드맵 만들어주고 민간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 뭐 정부가 공동 설계가 진행되면서 사회적 공감대 확보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보면 2006년 법 체계 미흡하지만 전부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었고요. 하지만 2024년, 25년에 그 국가기록원 중심의 행정주도의 개혁은 일정 부분의 기록관리 전문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국민의 알 권리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도 자명한 사실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록은 공공재라는 입장에서 법 개정을 추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집합의식을 기반으로 기록관리 제도에 대한 변화를 추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행정 편의가 아닌 시민의 기억, 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기록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해서 논의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제도 개편을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단계로는 뭐 공동의제 설정이 필요합니다. 당연히 뭐 시민사회단체, 학계와 더불어서 공동으로 의제를 설정하는 회의체를 만들어줘야 되고 기록관리 단체협의회 법제위원회가 아젠다 설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치열하게 논의가 시작된다면은 법제도 개선은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논의됐던 것들을 함께 공유하고 이야기하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은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고요. 이 이후에 이 의견 수렴 관계가 어떻게 정리되었는지도 함께 또 공개돼야 됩니다. 그리고 입법 추진을 위해서 공동 입법 추진단 같은 조직도 만들어서 거버넌스 체계의 입법 추진을 한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기록 공동체와 기록 관리와 관련된 모든 시민들이 함께 만족할 수 있는 법 체계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제 발표는 이 정도로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마지막 페이지에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 한 줄을 좀 적어놨습니다. 이게 예. 잠시만요. 예. 20년의 성과는 기록이 민주주의의 책임행정, 시민의 기억을 지키는 국가적 자산임을 증명한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다음 20년은 그 자산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새롭게 바꾸는 시간이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제 발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발표자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